이봐, 박 사장 봉투 두께가 저번 달보다 좀 얇은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인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후미진 오리고기 식당 밀실 안.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비릿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제3수송교육연대 수송대장 노태환 소령은 젓가락으로 오리 훈제 한 점을 집어들며 맞은편에 앉은 사내를 삐딱하게 쳐다보았다. 군복상의 단추는 이미 두어 개 풀어진 상태였고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고기보다 식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성타이어 대표 박 씨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황급히 손을 저었다. 에이, 수송대장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원자재 값이 좀 올라서 현금 융통이 빡빡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누굽니까? 우리 노 소령님 몫은 제 마누라 병원비를 빼서라도 맞춰왔지요. 박 사장이 봉투를 슬쩍 밀어주자 노태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봉투 안을 살짝 들춰보았다. 5만 원권 신권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에 그제야 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참 사람이 정이 있어. 내가 이 맛에 박 사장 물건 써주는 거 아니겠어? 그래, 이번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좀 어떻고?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겉만 봐서는 이게 새 건지 헌 건지 공장장인 저도 모릅니다. 재생 타이어 티가 하나도 안 나게 아주 기가 막히게 깎아놨습니다. 정품 납품 단가로 서류 꾸미시고 차액은 뭐 늘 그렇듯이. 쉿. 목소리가 크다. 노태환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능글맞게 웃었다. 군대는 말이야, 안 걸리면 그게 작전 성공이고 걸리면 그때부터 사고인 거야. 근데 내 사전엔 사고란 없거든. 운전병 놈들이야 까라면 까는 거고 타이어가 터지든 찢어지든 그건 놈들이 운전을 험하게 한 탓이지 내 탓인가. 역시 대장님은 배포가 다르십니다. 하하.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바깥 세상은 장마철을 앞두고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비극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제3수송교육연대 수송대 정비구 앞. 새벽부터 쏟아진 비로 연병장 바닥은 질척했다. 노태환 소령은 뒷짐을 진 채 병사들이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갓 전입 온 신병들이 낑낑대며 거대한 트럭 타이어를 굴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정비관이 미간을 찌푸린 채 타이어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고 있었다. 수송대장님, 이거 타이어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정비관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가 이상한데? 노태환이 껌을 짝짝 씹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이게 포장만 새 거지 고무 탄성도 그렇고 트레드 홈 깊이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꼭 폐타이어 겉면만 살짝 갈아내서 왁스 칠한 것 같은데요. 이거 빗길에 나가면 제동 거리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전 수송 교육 훈련은 취소하거나 차량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김 상사의 보고는 정확했다. 베테랑 정비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노태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김 상사가 만지던 타이어를 쾅 걷어찼다. 야, 김 상사. 예, 수송대장님. 너 지금 내 업무 처리에 태클 거냐? 보급라에서 검수 다 끝내고 정품 마크 찍혀서 내려온 물건이야. 내가 무슨 타이어 감별사라도 돼? 어디서 감히 일개 중사 나부랭이가 소령이 컨펌한 물건에 토를 달아? 노태환의 고함 소리에 작업하던 병사들이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다. 아니 대장님, 그게 아니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안전? 야, 군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전 타령했어? 전쟁 나면 안전벨트 매고 총 쏠래? 당장 오늘 오후 훈련 예정대로 진행해. 빗길 주행 감각 익히는 것도 훈련이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땐 군기 교육대로 끝날 줄 알아. 노태환은 씩씩거리며 정비구를 빠져나갔다.
김 상사는 빗물에 젖은 타이어를 허망하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타이어가 다리를 튼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이천시 외곽 국도변. 제3수송교육연대 소속 2톤 반 트럭 행렬이 빗줄기를 뚫고 달리고 있었다. 선두 차량의 운전대는 운전교육생인 이일병이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김 상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탑승하고 있었다. 이 일병 속도 더 줄여. 노면이 미끄럽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비관님 핸들이 자꾸 헛도는 느낌이 듭니다. 브레이크도 평소보다 훨씬 깊게 밟아야 듣습니다. 이 일병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빗물은 앞유리를 때리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그때였다. 완만한 커브길을 돌던 순간 맞은편 차선에서 대형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다. 브레이크가. 이 일병이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노태환이 뒷돈을 받고 납품받은 그 저질 재생 타이어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스키를 타듯 쭉 미끄러졌다. 마찰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고무 덩어리였다. 기기기기. 타이어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트럭의 차체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핸들 꽉 잡아. 김 상사가 다급히 이 일병의 핸들을 잡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앞바퀴가 터져버렸고 통제 불능이 된 육중한 군용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쳤다. 쾅! 거대한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트럭이 옆으로 전복되면서 끔찍한 쇠 긁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찢어진 타이어 조각이 도로 위에 흉물스럽게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탐욕이 부른 예고된 살인이었다. 같은 시각 수송대장실. 노태환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박 사장에게 받은 뒷돈으로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역시 돈이 돈을 번다니까. 이번에 한 탕만 더하면 강남의 오피스텔 하나는. 그때 행정반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 사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수송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1호차가 훈련 복귀 중에 전복됐답니다. 뭐야? 노태환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가 놀란 이유는 병사들의 안위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급길에 스크래치가 날까봐, 그리고 혹시나 타이어 문제가 불거질까봐 덜컥 겁이 난 것이다. 다 다친 놈은? 죽었어? 살았어? 이 일병이랑 김 상사 둘 다 의식은 있는데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노태환은 거칠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뇌회로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가? 타이어 결함이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야, 당직 사관. 당장 사고 보고서 초안 잡아. 예. 아직 현장 조사도 안 끝났는데요. 노태환의 눈초리가 독사처럼 매서워졌다. 멍청한 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사고 원인은 운전병의 운전 미숙 그리고 과속이다. 빗길에 초보놈이 겁도 없이 밟아대다가 미끄러진 거야. 정비 불량이나 타이어 언급은 일절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정비관님 말로는 아침부터 타이어 상태가. 이 새끼가 진짜. 너 진급 누락되고 싶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김 상사 그놈 입단속은 내가 시킬 테니까 너는 내가 부르는 대로 보고서 써. 이 일병 그놈이 졸음운전을 했든 딴짓을 했든 무조건 그놈 실수로 몰아가야 우리 부대가 산다고. 노태환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피 흘리며 실려간 부하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마쳤다.
악마가 군복을 입고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다. 병원 응급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이일병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간 중상이었다. 김 상사 역시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채로 옆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노태환이 성큼성큼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협박의 기색만이 가득했다. 야, 이일병. 정신이 좀 드냐? 수송대장님 죄송합니다. 이일병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노태환은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이일병의 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죄송하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졸아서 핸들 꺾은 거 맞지? 빗길에 과속한 거 맞잖아. 아, 아닙니다. 저는 규정 속도 지켰고 갑자기 타이어가.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노태환이 이일병의 링거 거치대를 발로 툭 찼다. 타이어는 멀쩡했어. 내가 아침에 다 확인했다고. 내가 운전 병신같이 해서 멀쩡한 차 폐차시키고 정비관까지 다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장비 탓을 해? 너 영창 가고 싶어? 아니면 조용히 내 과실 인정하고 선에서 끝낼래? 20살간 넘은 이등병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소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김 상사. 노태환은 옆 침대의 김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짬밥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번 일 조용히 덮자. 자네 장기 복무 심사 얼마 안 남았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협박이었다. 명백하고 더러운 협박. 김 상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가장의 무게와 계급의 벽이 너무나 높았다. 노태환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곧 이 썩어 빠진 부대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여인,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중장 백설의 사령관의 집무실 책상 위에 익명의 투서가 한 통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제3수송교육연대 타이어 비리 제보라고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백설의 장군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매가 점점 매섭게 변했다. 재생 타이어 납품 비리라. 감히 내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복에 달린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비서실장 차 대기시켜. 목적지는 이천장호원이다. 예고는 필요 없어. 당장 출발한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썩어 빠진 수송대장 노태환의 목줄을 죄러 얼음 마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3수송교육연대 연대장실. 탁탁탁. 노태환 소령은 마우스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행정반을 뒤로 하고 연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방금 조작을 마친 차량 전복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빳빳한 종이 위에는 사고의 원인이 기계 결함이 아닌 운전병 이일병의 졸음운전과 조작 미숙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들어와. 연대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노태환은 비굴한 미소를 장착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충성. 수송대장 소령 노태환입니다. 지난번 사고건 최종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연대장은 골프 채널이 틀어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만 까딱했다. 그래. 애들 상태는 좀 어때? 많이 다쳤다며.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일병 그 녀석이 전날 밤에 여자친구랑 통화하느라 잠을 설쳤다지 뭡니까?
빗길에 졸다가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쳤답니다. 정비관 김 상사가 핸들 잡아보려다가 같이 변을 당했고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안전교육을 강조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노태환은 침도 안 바르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연대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노태환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어. 운전병이 잠을 못 자? 아무튼 기계 결함 아니라는 거지. 우리 부대 무사고 기록 깨진 건 아깝지만 장비 관리 소홀로 나오면 너나 나나 피곤해지는 거 알지? 물론입니다. 정비 기록부도 완벽합니다. 타이어는 교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래 알았어. 거기 두고 가. 내가 결제해서 군단에 올릴 테니까.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는 거 알지? 차 좀 신경 써서 준비해놔. 예. 최고급 세단으로 대기시키겠습니다. 노태환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연대장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비굴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는 보고서 결제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병신 같은 영감탱이. 골프공이나 칠 줄 알지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걸로 다 덮였다. 김 상사 입만 막으면 끝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건물 밖으로 향했다.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시각 부대 위병소 앞은 초비상 사태였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 최 씨는 눈을 의심했다. 평소라면 부식차나 간부들의 출퇴근 차량만 오가던 정문에 칠흑같이 검은 세단 3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 차량 앞 범퍼에 달린 성판. 붉은 바탕에 은색 별이 3개. 성판이다. 3스타. 중장이다. 최 병장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옆에 있던 부사수 이등병은 너무 놀라 소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야, 빨리 문 열어. 차단기 올려. 당직 사령한테 연락해. 위병소가 발칵 뒤집혔다. 보통 장성급이 방문할 때는 며칠 전부터 부대가 청소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건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말 그대로 불시 검문. 검은 세단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뒷좌석에 앉은 인물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막을 수 없었다. 육군 군수사령관 백설의 중장.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위병 조장에게 물었다. 수송대 정비고가 어디지? 충성. 본관 뒤편 300m 지점에 있습니다. 방문 목적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연대장님께 보고를. 보고는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간다. 길 비켜. 백설이의 말은 짧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3대의 차량이 미친 듯한 속도로 영내로 진입했다. 위병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당직 사령님, 군수사령관님입니다. 백설의 중장님이 지금 정비고로 직행하셨습니다. 부대 전체에 사이렌 소리 없는 경보가 울렸다. 행정반에서 커피를 마시던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튀어나갔고 연대장은 골프 채널을 보다가 소식을 듣고 바지를 축혀올리며 뛰쳐나왔다. 그러나 가장 놀란 것은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노태환이었다. 정비고 앞에 급정거한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인물을 본 순간 그의 손에서 담배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백설에? 저 마녀가 여길 왜? 백설이는 수행원들의 경례도 받지 않고 곧장 타이어가 쌓여있는 창고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찍어 누르듯 울렸다. 문 열어. 그녀가 잠겨있는 정비 창고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뒤따라온 연대장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사령관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백설이는 연대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연대장. 자네 부대 수송대장이 누구지? 연대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뒤에 얼어붙어 있는 노태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있는 노태환 소령입니다. 백설이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노태환을 응시했다. 선글라스를 벗어 제복 주머니에 꽂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다. 자네가 노태환인가? 충성. 수송대장 소령 노태환. 노태환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악을 썼다. 백설이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잘 됐군. 자네가 관리 감독했다는 그 타이어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문따. 노태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정비고 안은 습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백설의 중장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선반에 쌓인 타이어들을 훑어보았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 새 타이어처럼 보였다. 노태환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보시다시피 보급 규정에 맞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차량 타이어도 여기서 불출한 정품이었습니다. 노태환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정품이라. 백설이는 타이어 하나를 손으로 툭 쳤다. 그리고는 수행 비서관에게 손을 내밀었다. 칼 줘봐. 예. 칼 달라고. 비서관이 다급히 주머니에서 접이식 군용 나이프를 꺼내 건넸다. 백설이는 칼날을 뽑아들었다. 서늘한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연대장과 노태환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다. 백설이는 망설임 없이 새 것처럼 보이는 타이어의 옆면을 힘껏 그었다. 고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칼집을 낸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냈다. 이것 봐. 그녀가 뜯어낸 고무 조각을 노태환의 가슴팍에 던졌다. 이게 정품이야? 노태환이 허둥지둥 고무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타이어의 절단면을 보았다. 겉은 까맣게 코팅되어 있었지만 속은 이미 갈라지고 경화된 회색빛 폐고무가 드러나 있었다. 재생 타이어. 그것도 아주 질 나쁜 폐타이어에 덧칠만 한 가짜였다. 이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납품업체에서 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수할 때는 분명히. 납품업체가 속여? 수송대장이 검수도 똑바로 안 하고 도장 찍어줬다는 말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백설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그것은 고함보다 더 무서운 고요함이었다.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건가? 절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어떻게 감히 군수 물자를 빼돌리겠습니까? 노태환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쇼를 했다. 백설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이건 뭔가? 그녀가 다른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다. 노태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진 속에는 노태환이 오리고기 식당 밀실에서 태성타이어 박 사장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제 저녁 장우원 읍내 오리집. 맞지? 봉투 두께가 꽤 두껍던데. 그게 다 우리 병사들 목숨값이더군. 아. 노태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어떻게 저 사진이? 누가 찍은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연대장. 예. 사령관님. 이 자식 당장 헌병대에 넘겨서 구속 수사시키고 싶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지금 당장 이놈 직무 정지시키고 내 옆에 세워둬. 도망 못 가게 감시병 붙여. 알겠습니다. 헌병 어딨어? 연대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헌병들이 달려와 노태환의 양팔을 붙잡았다. 노태환은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백설이를 노려보았다.
이건 함정입니다. 모함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 사진이 조작된 거면 어쩔 겁니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그래, 결정적인 증언이 없다면 우길 수 있다. 박 사장은 입이 무거운 놈이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김 상사와 이일병은 내가 겁을 줬으니 입도 뻥긋 못할 것이다. 백설이는 발악하는 노태환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증거. 살아있는 증거가 병원에 누워있잖아. 가자. 병원으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비고를 나섰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노태환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생각했다. 김 상사 그 새끼가 불면 끝장이다. 제발 겁먹고 입 다물고 있어라. 제발. 이천 시내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 백설의 장군이 복도에 나타나자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이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뒤로 헌병에게 양팔이 결박된 노태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확 풍겼다. 침대 위에는 온몸이 미라처럼 붕대로 감긴 이일병이 누워 있었고 그 옆 보조 침대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 상사가 링거를 꽂은 채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별 3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여군이 들어오자마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워 있어. 일어나지 마. 백설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지했다. 그녀는 이일병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앙상하게 마른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친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인 하지만 아직은 앳된 청년의 손이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천하의 얼음 마녀 백설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이 일병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사령관님. 이 일병. 그리고 김 상사. 백설이가 고개를 돌려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김 상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네들 잘못 아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사고 조사 보고서 봤어. 운전 미숙? 과속? 웃기지 말라고 해. 내가 현장 블랙박스랑 스키드 마크 분석 자료 다 보고받았어. 자네들은 최선을 다했어. 그 썩어 빠진 타이어가 문제였던 거지. 백설이는 뒤에 서 있는 노태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가 시켰나? 거짓 진술하라고. 김 상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힐끔 노태환을 쳐다보았다. 노태환은 헌병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눈을 부라리며 김 상사에게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살기 어린 눈빛. 김 상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군 생활, 가족, 연금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식 같은 이 일병의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비겁해질 수는 없었다. 네, 맞습니다. 김 상사의 입이 열렸다. 노태환 소령이 시켰습니다. 타이어 불량인 거 알면서도 훈련 강행하라고 했고 사고 나니까 운전병 과실로 몰아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제 장기 복무 심사를 빌미로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거짓말이야. 노태환이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이 그를 강하게 제압했다. 그리고 이 일병에게도 사실대로 말하면 영창 보내겠다고 인생 망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상사는 봇물 터지듯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백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지, 연대장? 이게 자네 부대 현실이야. 연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다. 백설이는 다시 이 일병을 바라보았다. 이 일병. 약속할게. 내 명예,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만 복귀해. 알겠나? 흐흑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일병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백설이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준 뒤 몸을 돌렸다. 병실을 나가는 그녀의 표정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벌하게 굳어 있었다. 노태환. 백설이가 노태환의 코앞까지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넌 군법 회의 가기 전에 내 방식대로 먼저 죗값을 치러야겠다.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내가 돈 몇 푼에 팔아먹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무슨. 연대장. 지금 당장 전 병력 연병장에 집합시켜. 단 한 명도 예외 없다. 그리고 정비고에 있는 그 불량 타이어들 싹 다 연병장으로 가져와. 백설이의 명령이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리고 노태환 저놈 군복상에 벗기고 환복시켜. 활동복 말고 다 찢어진 작업복으로. 계급장? 필요 없어. 오늘부터 저놈은 장교가 아니라 그냥 도둑놈일 뿐이니까. 노태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진짜 사이다를 따를 시간이었다. 가자. 부대로. 그녀의 검은 세단이 빗물을 튀기며 다시 부대를 향해 질주했다. 먹구름 사이로 천둥이 쳤다. 그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하늘의 북소리였다. 제3수송교육연대 대연병장. 하늘은 마치 노태환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한 듯 억수 같은 장대비를 퍼붓고 있었다. 평소라면 텅 비어 있었을 연병장에는 비상 소집된 2,000여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빗물이 철물을 때리고 전투복을 적셨지만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연단 중앙에 서 있는 육군 군수사령관 백설의 중장의 서슬 퍼런 기세가 빗줄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전 병력 차려. 연대장의 구령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빗소리를 뚫었다. 백설이는 우의도 입지 않은 채 정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제복은 그녀의 몸에 딱 달라붙어 냉철한 군인의 실루엣을 드러냈고 어깨 위에 별 3개는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시선은 연단 아래 진흙탕 속에 무릎 꿇려 있는 한 남자를 향해 꽂혀 있었다. 그곳에는 노태환이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병사들 위에서 군림하던 거만한 소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낡은 회색 활동복 상에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진 바지. 양팔은 뒤로 꺾여 포승줄에 묶인 채 헌병 2명에게 제압당해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진실 하나를 고백하러 왔다. 백설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너희들이 목숨 걸고 운전하는 그 트럭, 그 바퀴 밑에 무엇이 깔려 있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도로가 아니었다. 바로 저 작자가 챙긴 검은 돈다발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운전병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들이 탔던 트럭이 죽음의 관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백설이는 손짓으로 연병장 한 구석을 가리켰다. 가져와. 그녀의 명령에 지게차 한 대가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지게차 발 위에는 시커먼 폐타이어 10개가 쇠사슬로 묶인 채 실려 있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바로 그 살인 타이어들이었다. 지게차가 노태환의 바로 앞에 타이어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놓았다. 흙탕물이 노태환의 얼굴로 튀었다. 노태환이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놓인 타이어 뭉치를 본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노태환. 고개 들어. 백설이가 단상에서 내려와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갔다.
헌병들이 노태환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노태환은 빗물과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애원했다. 장교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꿈틀거렸다. 살려달라고. 내가 불량 부품 끼워 넣은 차를 타고 나간 병사들이 브레이크가 안 들을 때 얼마나 살고 싶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백설이는 싸늘하게 일갈했다. 저기 서 있는 병사들을 봐라. 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다. 내가 내 뱃속 채우려고 저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그래놓고 살려달라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놈. 그녀는 쇠사슬 끝을 잡아 노태환의 발치에 던졌다. 철그럭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묶어. 예. 헌병들조차 당황하여 되물었다. 이 타이어 뭉치 저놈 허리에 묶으라고. 오늘 저놈은 이 연병장을 돌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끕니까? 사람 죽습니다. 사령관님. 노태환이 비명을 질렀다. 타이어 10개.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다. 쇠사슬로 묶어 끈다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죽지 않아. 우리 병사들은 완전 군장 메고 산악구보도 해. 너는 내가 팔아먹은 그 돈 무게만큼 짊어지는 거야. 감히 못하겠다고. 그럼 지금 당장 즉결 처분으로 총살시켜줄까? 백설이가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올렸다. 노태환은 헉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다. 저 여자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진짜로 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뇌를 지배했다. 헌병들이 노태환의 허리에 굵은 가죽 벨트를 채우고 거기에 타이어 뭉치와 연결된 쇠사슬을 연결했다. 묵직한 중압감이 허리를 끊어놓을 듯 조여왔다. 준비됐나? 백설이가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잘 봐라. 부정을 저지른 지휘관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기생충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번쩍하고 천둥이 쳤다. 노태환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부들부들 떨며 출발선에 섰다. 뒤에 매달린 타이어들이 마치 지옥에서 온 족쇄처럼 보였다. 출발. 백설이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노태환은 이를 악물고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뒤에 매달린 타이어 뭉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진흙 바닥에 처박힌 타이어들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무거웠다. 안 뛰어? 헌병. 백설이의 호통에 뒤에 있던 헌병이 곤봉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뛰어. 실시. 끄악. 노태환은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거의 땅바닥에 붙이다시피 숙이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팽팽해진 쇠사슬이 그의 허리살을 파고들었다. 질퍽한 진흙이 전투화 밑창에서 미끄러졌다. 끼익 질질질. 고막을 긁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 뭉치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10개의 타이어가 진흙을 갈아엎으며 끌려오는 모습은 흡사밭을 가는 소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100배는 더 처참하고 비굴했다. 헉. 불과 10m를 갔을 뿐인데 노태환의 숨통은 터질 듯 조여왔다.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뛰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를 가렸다. 연병장을 둘러싼 병사들은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평소 자신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던 악마 같은 수송대장. 그가 개처럼 헐떡이며 진흙탕을 기는 모습에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더 빨리. 병사들 걸음걸이보다 늦다. 그게 수송대장의 속도인가?
백설이는 확성기를 들고 노태환을 채찍질했다. 그녀는 그를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노태환은 비틀거렸다. 발이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 철퍼덕. 그가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에 얼굴을 처박았다. 입안으로 짠 흙물이 밀려 들어왔다. 쿨럭. 웩. 퇴. 그는 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굴렀다. 꼴 사나운 꼴이었다. 일어나. 백설이의 목소리는 자비가 없었다. 이 일병은 피를 흘리면서도 핸들을 놓지 않았어. 너는 고작 진흙탕에 넘어진 걸로 엄살인가? 당장 일어나지 못해? 노태환은 울면서 땅을 짚었다. 손톱 밑에 흙이 잔뜩 끼었다. 못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살려주세요. 다리 감각이 없습니다. 못해? 그럼 내가 받은 돈 다 토해내고 내가 망가뜨린 병사들 몸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 그럼 멈춰주지. 못하겠지? 그럼 뛰어. 죽을 때까지 뛰어. 백설이는 잔인하리만큼 냉정했다. 그녀의 분노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힘없는 병사들을 대신한 정의의 철퇴였다. 노태환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헌병들의 눈초리, 병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다시 쇠사슬을 끌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성타이어 박 사장과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던 기억, 돈다발을 세며 희희낙낙하던 기억, 김상사를 조인트 까며 모욕하던 기억. 그 모든 쾌락의 대가가 지금 쇠사슬이 되어 그의 허리를 끊어먹고 있었다. 저 새끼 꼴 좋다. 대열에 서 있던 한 상병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옆에 있던 병사에게 또 그 옆에 병사에게 전염병처럼 번졌다.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정의가 있긴 있구나. 백설의 장군님 만세다 진짜.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체념이 가득했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고 있었다. 절대권력인 줄 알았던 악인이 진짜 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연병장 반 바퀴를 돌았을 때쯤 노태환의 활동복 바지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속살이 다 드러났다.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흙탕물과 섞여 붉은 진흙이 되었다. 으아!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때였다. 연병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헌병들이 웬 민간인 한 명을 질질 끌고 오고 있었다. 배가 불룩 나온 중년 사내. 바로 태성타이어 대표 박 씨였다. 백설이가 그 모습을 보고 차갑게 웃었다. 오, 파트너가 도착했군. 혼자 돌면 심심할까봐 내가 친구를 불렀다. 박 사장은 헌병들에 의해 노태환의 옆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노태환을 보고 기겁을 했다. 노소령? 이게 무슨 꼴이야? 노태환이 퀭한 눈으로 박 사장을 올려다보았다. 박 사장. 백설이가 박 사장 앞으로 다가갔다. 어서 와라. 내가 만든 그 훌륭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 중이다. 납품업자가 빠지면 섭섭하지. 너도 같이 묶어. 뭐요? 당신 미쳤어? 내가 민간인인데 군법이 통할 것 같아? 당장 내 변호사 부를 거야. 박 사장이 꾀꾀거렸다. 백설이는 피식 웃으며 비서관에게 손짓했다. 민간인? 여기 들어온 이상 넌 군사시설 침입 및 군수품 비리 공모자 현행범이야. 변호사는 나중에 감방 가서 부르고 지금은 저 쇠사슬이나 같이 잡아. 헌병들이 박 사장의 허리에도 쇠사슬을 감았다.
자, 이제 듀엣이다. 남은 반 바퀴 둘이서 사이좋게 완주해라. 만약 완주 못하면 타이어 속에 너희 둘을 구겨 넣어서 굴려버릴 테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비참한 구호 소리가 빗속을 뚫고 퍼졌다. 노태환과 박 사장은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타이어 뭉치를 끌고 있었다. 박 사장은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이미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야, 이 노태환 도둑놈아. 내가 괜찮다며. 내가 다 막아준다며. 박 사장이 울먹이며 노태환을 비난했다. 닥쳐. 힘 빠지니까 입 다물고 밀기나 해. 노태환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서로를 물고 뜯던 공범들의 의리는 진흙탕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병사들은 그 꼴을 보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짜릿한 장면이었다. 권선징악. 책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마침내 결승점이 보였다. 백설의 중장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스퍼트. 기어오든 굴러오든 내 발밑까지 와라. 노태환과 박 사장은 네 발로 기어서 마지막 10m를 통과했다. 결승선을 넘자마자 두 사람은 썩은 고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졌다. 헉, 헉, 웩. 노태환이 위액을 토해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있었다. 백설이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 군화발로 노태환의 어깨를 툭 쳤다. 어때? 할만한가? 노태환은 대답 대신 몸을 움츠렸다. 이제 그녀는 공포 그 자체였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예고편일 뿐이니까. 백설이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했다. 두 놈 다 끌고 가. 헌병대 지하 조사실에 쳐넣어.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대기시켜. 횡령, 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 상해 교사 죄목이 너무 많아서 조서 쓰는 데만 사흘 밤낮은 걸릴 거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축 늘어진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고 사라졌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며 젖은 연병장을 비추었다. 백설이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전 병력 주목.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하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군대는 국민을 지키고 전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신성한 의무를 더럽히는 자는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내 손으로 반드시 잘라낸다. 그녀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후로 제3수송교육연대는 다시 태어난다. 부조리, 비리, 억울함이 있다면 언제든 내게 직보해라.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상.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처음엔 한 명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옆사람, 뒷사람, 중대 전체, 대대 전체. 삽시간에 2,000여 명의 병사들이 보내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와! 백설이. 백설이. 충성. 감사합니다. 그것은 강요된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연대장과 다른 간부들은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저 여자가 보여주고 있었다. 백설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거수경례로 답했다. 부대 차려. 해산. 그녀가 단상을 내려와 차에 오를 때까지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차 안에서 백설이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찍은 영상 그리고 확보한 증거 자료들. 언론사에 뿌려.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뉴스 가리지 말고. 헤드라인은 군수 비리의 실체 그리고 여장군의 심판 정도로 뽑으라고 해.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사령관님, 군 내부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싫어할 텐데요. 백설이가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말했다. 골문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쉬쉬하며 덮는 게 능사가 아니지.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해. 우리 군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다는 걸. 그래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쓰레기들이 다시는 발 못 붙이게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지. 아주 철저하게. 검은 세단이 부대를 빠져나갔다. 이제 제2라운드가 시작될 차례였다. 군부대라는 닫힌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질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뉴스 채널의 속보 자막은 하나로 통일되었다. 속보 창군 이래 최초 중장, 타이어 비리 적발 수송대장 연병장서 타이어 형벌 집행. 인터넷은 폭발했다. 백설이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고 노태환의 신상을 터는 글들이 빗발쳤다. 바야흐로 국민적 영웅의 탄생이었다. 국방부 검찰단 특수조사실. 사방이 방음벽으로 막힌 좁은 방, 책상 위에는 수사관이 내려놓은 두꺼운 서류 뭉치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노태환은 퀭한 눈으로 서류를 응시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노태환 씨. 아니, 이제 전소령이라고 불러야 하나? 군 검찰 수사관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묵비권 행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당신 파트너 박 사장이 모든 걸 불었거든요. 태성 타이어 장부 이중으로 조작한 거, 차명 계좌로 뒷돈 세탁해서 강남 오피스텔 산 거, 룸살롱 접대 내역까지. 아주 소설 한 편을 써도 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 새끼가. 노태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아예 발목이 잘려나간 꼴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밖이야. 수사관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걸린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육군 제3수송교육연대에서 발생한 타이어 납품 비리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백설의 군수사령관이 직접 비리를 적발하고 수송대장에게 타이어 끌기 형벌을 내리는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노태환이 진흙탕을 기어가는 장면, 그리고 백설의 중장이 병사들 앞에서 호통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인터넷 반응 한번 볼까요? 수사관이 화면을 전환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이 화면 가득 떴다. 작성자 예비역 병장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나 군 생활할 때도 저런 간부 있었는데. 백설의 장군님 진짜 존경합니다. 저런 게 참군인이지. 작성자 아들 군대 보낸 엄마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운전병인데 저런 차 태웠을까봐 손발이 떨리네요. 저 수송대장이라는 놈 절대 감방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신상 공개하고 평생 고통받게 해야 해요. 작성자 정의구현 저런 놈은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 전 재산 몰수해서 피해 장병들한테 줘라. 노태환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전 국민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이제 부패 군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봤지? 대통령실 청원 게시판에 자네 엄벌 탄원 서명이 벌써 50만 명을 넘었어. 국방부 장관님도 격노하셔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형량으로 다스리라고 지시 내려왔고, 자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노태환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선처만. 선처? 웃기지 마.
당신이 챙긴 그 돈 때문에 죽을 뻔한 애들이 병원에 있어. 당신은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탐욕을 입고 있었던 거야. 수사관은 볼펜을 던져주며 말했다. 자, 이제 자술서 다시 써.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당신이 횡령한 돈 10원 한 장까지 어디에 숨겼는지 다 적어. 만약 하나라도 숨겼다가 나중에 들키면 그땐 정말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노태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다. 종이 위로 후회의 눈물이 떨어져 번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육군 군수사령관실. 백설의 중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통화 중이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죠. 전화를 끄는 그녀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비서실장이 따뜻한 녹차를 내오며 물었다. 사령관님, 여론이 너무 뜨거워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일부에서는 가혹행위 아니냐는 말도 나오던데요. 가혹행위? 백설이가 찻잔을 들며 피식 웃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놈한테 타이어 좀 끌게 한 게 가혹하면 불량 타이어 달고 빗길 달린 병사들은 뭐 지옥 체험이라도 한 건가? 난 부끄러울 것 없어. 그리고 국민들도 알 거야. 뭐가 진짜 정의인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일병과 김 상사의 사진이 떠 있었다. 이제 놈들을 잡았으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올 차례야. 준비해. 놈이 숨겨둔 돈 모조리 환수하러 간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노태환이 차명으로 구입해 내연녀 명의로 돌려놓았던 은신처였다.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되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과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다. 뭐예요 당신들. 노태환의 내연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영장을 들이밀었다. 범죄 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집행합니다. 비키세요. 집안 곳곳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금괴, 명품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다. 옷장 깊숙한 곳, 금고 안, 심지어 김치 냉장고 통 안에서도 돈뭉치가 발견되었다. 와, 이 자식 진짜 알뜰하게도 해먹었네. 군인 월급으로 이게 말이 돼? 수사관 한 명이 혀를 내둘렀다. 압수된 물품들의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노태환이 지난 수년간 수송대장으로 재직하며 타이어, 부품, 유류 등을 빼돌려 축적한 검은 돈이었다. 백설이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다. 전액 국고 환수 조치하고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이 자금 중 일부를 피해 병사들 피해 보상금 및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며칠 뒤 국군 수도병원. 일반 병실로 옮긴 이 일병은 침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다리의 깁스는 아직 풀지 못했지만 얼굴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옆 침대의 김 상사도 머리에 붕대를 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야, 이일병. 저거 봐라. 노태환 그 인간 구속 기소됐단다. 징역 15년 구형이라는데? 김 상사가 리모컨을 흔들며 말했다. 이 일병이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15년도 짧습니다. 저희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몰랐다. 난 솔직히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쫓겨날 줄 알았어. 김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쫓겨나긴 누가 쫓겨나? 익숙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 백설의 중장이 과일 바구니를 든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다. 어허, 환자는 누워있어. 명령이다. 백설이가 손을 저으며 의자를 끌어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몸은 좀 어때?
밥은 잘 나오고? 예,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이 일병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백설이는 이 일병의 손을 잡았다. 좋은 소식 가져왔다. 노태환과 박 사장, 그놈들 재산 다 몰수했어. 그리고 국방부 심에 거쳐서 너희 둘에게 특별 위로금과 치료비 전액,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보상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이라니요? 저희는 군인이라 치료비만 나오면. 김 상사가 당황해서 물었다. 아니야. 이건 그놈들이 훔쳐간 돈에서 나온 거야. 범죄 수익 환수금으로 피해자 구제하는 첫 사례가 될 거다. 그리고 김 상사. 예. 자네 장기 복무 심사 내가 직접 챙겼어. 이번 사고에서 끝까지 운전대 잡고 병사 살리려 했던 공로 그리고 용기 있게 내부 고발한 점 인정받아서 통과됐다. 축하한다. 이제 상사 달고 원사까지 쭉 가는 거야. 김 상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장으로서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일병. 너는 완치되면 부대 복귀하지 말고 사령부로 와라. 내 운전병 자리가 비었는데 너처럼 책임감 강한 녀석이 필요해. 내 차 운전해 줄 수 있겠나? 이 일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옥 같은 수송대가 아니라 군수사령관의 전속 운전병이라니. 그것은 파격적인 특혜이자 최고의 명예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목숨은 걸지 마. 안전운전만 해. 백설이가 환하게 웃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진정한 봄이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는 완벽한 오후였다. 한 달 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강당. 수많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에는 자랑스러운 국군 영웅 표창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백설이.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백설이가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정복 가슴에는 이미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지만 오늘의 표창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적발한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시킨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했다.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원칙으로 군수 비리를 척결하고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표창장이 낭독되는 동안 백설이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에는 휠체어를 탄 이 일병과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 상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백설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백설이는 그들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너희들이 버텨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시상식이 끝나고 이어진 기자회견. 사령관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누나 사이다 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기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백설이가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대답했다. 사이다라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제 부하들은 저에게 있어 지켜야 할 국민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제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병사들 밥그릇 뺏고 안전 위협하는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참교육할 겁니다.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나왔고 동시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 장면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에필로그 다시 찾은 평화. 1년 후 경기도 이천 제3수송교육연대. 연병장에는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칙칙하고 공포스럽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송대 정비구 앞. 새로 부임한 수송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야, 김일병. 타이어 트레드 확인했냐? 예, 대장님. 아침 점호 전에 전 차량 점검 끝냈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부대는 안전이 생명이다. 알지? 백설의 사령관님이 언제 불시에 들이닥칠지 모른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다. 병사들이 까르르 웃었다. 이제 백설이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부대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일종의 밈이 되어 있었다. 정비구 한편에는 클린 수송, 안전 제일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폐타이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타이어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 탐욕의 무게 마이너스 2026년 6월 부패를 경계하며. 그것은 과거 노태환이 허리에 매달고 연병장을 돌았던 바로 그 타이어였다. 후배들에게 남기는 영원한 경고장이자 교훈이었다. 그리고 사령부 집무실. 백설의 대장 진급 내정자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일병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령관님, 차 대기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이일병, 아니 이제는 민간인이 된 이 군이 저녁 인사를 하러 왔다가 그녀의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후임과 함께 들어왔다. 백설이가 뒤를 돌았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가자. 오늘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어깨 위에 별 4개는 대한민국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악은 멸망했고 정의는 승리했다. 그것은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통쾌하고 아름다운 현실이었다.